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양 필수는 대학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교양 필수 과목에는 기초교양과 소양교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기초교양은 학교에서 시간표를 정해주지만 소양교양은 재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 학기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이런 교양 필수 과목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양 필수는 대학의 교양 과목 가운데 학생들이 꼭 이수하도록 지정해놓은 과목입니다. 한성대학교에 있는 교양 필수 과목에는 학교에서 시간을 지정해주는 기초교양과 학생들이 직접 수강 신청해 들을 수 있는 소양교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양교양 과목은 삶과 꿈, 사회봉사 및 글로벌 이슈와 시민의식 분야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양 필수 과목의 수강 신청은 매년 경쟁률이 높아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곳곳에서 속출되고 있습니다. 첫 수강 신청인 만큼 그리고 에타에서도 경쟁률이 되게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3꿈 신청했다가 떨어졌고 4봉 가까스로 잡았어요. 스피드? 네, 스피드가 부족. 운이었던 것 같아요. 4봉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필수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설문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희망하는 과목을 모두 신청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40%가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과목의 정원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수강 인원 증가 및 분반 개설, 그리고 소양교양 역시 기초교양과 같게 학교에서 지정시간표로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중 한 명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은 주관적이므로 특정 과목을 선제적으로 늘려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가품과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 과목과 사회봉사 과목은 서로 동일한 시간대에 개설되며 단과대학별로 학기를 나누어 수강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의 경우 다른 교양 필수 과목과 같이 동일한 과목을 여러 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과목을 하나의 분야로 묶어 진행하고, 우선 수강 신청의 정원은 매 학기 한성대학교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정원을 토대로 개설합니다. 수강 신청 정원이 현재 신입생 수강 인원보다는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민의식과 사회봉사 과목 학점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글로벌 시민의식 과목의 수강 인원이 쏠림하는 현상과 그리고 또 주간 수업 선호하는 현상,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1학년 교육과정 이수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1학기, 2학기에 나누어진 단과대별 수업을 듣지 않아서 매 학기 수강 신청할 때마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상교양대학과 논의하여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거듭될수록 반복되는 교양 필수 관련 수강 신청 문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BS 강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성대학교 건물인 우촌관 주차장 진입로에는 왕복 2차선 도로로 3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31대 중 약 20대의 차량이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피하며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항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항입니다. 송민영 기자입니다. 본교 건물인 우촌관 주차장 주변에는 구내 서점, 우체국 등 사람들의 발길이 자주 닿는 곳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진입로와 보도는 차도와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 전동 킥보드 주차장이 있어 킥보드 이용자들 역시 자주 오가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진입 전 서행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입니다. 우촌관 주차장 진입로는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1차선씩 도로가 나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로 부근에 과속방지턱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는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보행자 공간 확보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합니다. 현재 우총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차량은 과속방지턱을 넘지 않을 뿐더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8시 50분부터 9시, 대략 10분간 우총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총 31대 중 20대가 과속방지턱을 피해가며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대는 차량의 주행을 제어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선 사이에 설정한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며 과속방지턱을 피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법입니다. 본교 측은 중앙선 안전지대 침범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시선유도봉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는 시선 유도봉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를 위해서 보수를 위한 차량이나 대형 차량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 반경이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한두 개 정도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이 있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총간 주차장 앞 주변에는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없으며 서행 표지판만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교는 재개발 공사가 끝난 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표지판을 포함한 그 도로 시설물은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3선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 여기 이제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학교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과속 방지턱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장소는 시인거리, 판독거리, 운전자의 예비행동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재 전 우총간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서행 표지판은 색이 바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설치 후 유지 및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서행 표지판은 보수된 상태입니다. 정기적으로 서행 표지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본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의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본교 측은 운전자들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행위를 막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BS 송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한성대학교에서는 우촌관 1건, 공학관 2건,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소화기 압력이 부족한 등 본교의 소방안전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전석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2년 본교에서는 우총관 1건과 공학관 2건,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건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소화기 압력이 부족하거나 방화문이 소화기로 지탱되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창의관 10곳의 방화문 중 8곳이 열려 있으며 그중 7곳은 소화기로 지탱된 채 열려 있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르면 방화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동작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로 방화문을 지탱하면 제자리에 있어야 할 소화기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방화문이라는 건 사실 연기나 열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화문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사람들이 피난할 때 사람들은 나가고 그게 닫히면서 열이나 연기가 다른 곳으로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걸 이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고정을 해놓다 보면 원래 막으려고 했던 화재나 연기가 확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꼭 피난 안내도를 보지 않아도
소화기의 위치를 좀 기억할 수 있겠지만 낯선 환경 화재가 발생해서 당황했을 때는 위치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피난 안내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도를 보고 소화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위치에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화재 확대될 때까지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화재가 커진 이유이기 때문에 피난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5곳에는 압력이 부족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흡연부스의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총간 5층 야외 흡연부스입니다. 건물에 위치해 있음에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관 지하 흡연부스는 건물 안에 위치해 있음에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진리관 뒤 흡연부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압력이 부족해 화재 시 제대로 발사될지 알 수 없습니다. 본교 대부분의 소화기에 점검표가 달려있지 않으며 점검표가 달려있는 소화기는 대부분 2017년 이후 점검표가 멈춰 있습니다. 점검표가 달려있지 않은 소화기는 소화기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산관리팀 측은 내용 연수, 즉 소화기의 사용기간이 초과된 소화기를 모두 교체 완료했으며 소화기가 없는 것을 확인해 소화기를 제자리에 비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래관 지하흡연부스에는 소화기가 새로 비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는 창의관 방화문이 대부분 닫혀 있으며 이에 대해 구성원들이 소화기를 거치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안전의식을 가지고 원위치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소방안전관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화재 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에 다니고 싶은 학생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HBS 전석원입니다. 이것으로 한성 뉴스데스크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